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 다른 데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순경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처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는 성장해야 합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도로 사업 실행 계획과 함께 실효성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태백선 철도 이설과 신백동 가성교 철거는 소외되었던 동부지역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 도심의 이미지 변화와 고품격 도시 기반으로 새롭게 태동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시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위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경쟁력 있는 도로건설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 있는 도로건설 프로젝트를 더 강화해서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제천시 관내 철도 이설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질문을 합니다. 첫째, 신백 과성교 철거 후 임시 개통된 월백교 안전진단 후속 대처 방안은? 둘째, 동현동 과성교 구름다리 철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셋째,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넷째, 중앙선 원주 제천 옥선 전철화 준공에 따른 폐선로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하명득 건설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한영득입니다. 시정 및 지역발전에 애정을 쏟아주시는 성명중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관내 철도 이설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백 과선교 철거 후 임시 개통된 월백교 안전진단 후속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백 과선교 철거 구간의 월백교는 중앙부의 콘크리트 슬래브 주계량과 부속 거량인 콘크리트 박스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난 2014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루어진 정밀 안전진단 결과 주교량은 긴급 보수 구간과 사용 제한이 결정이 필요한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부속 박스 교량은 안전상 지장은 없으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C등급 교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의 간의 신백 과선교 철거 작업은
동현동과 신백동 등을 경유하는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불편 감수 속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으나 공사의 마무리에는 일정 기간이 더 소요되기에 장기간의 시민 통행 불편을 우선 해결하고자 지난해 연말 주교량 구간의 통행을 제외한 부속교량 구간을 임시 개통하였습니다. 임시 개통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차 점검 결과 아스콘 포장 진동 다짐에 따른 경미한 추가 손상이 일부 진행되었으나 구조적인 안전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차, 3차 점검 결과 1차 점검 이후에 우려될 만한 추가 손상 진행은 없는 것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월백교의 교량안전 등급과 우리시 동부지역의 장래 발전 예상, 또 차량 통행의 증가와 대응하에 맞춰서 교량 재가설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전면 재가설을 위해서는 약 21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시 재정적 부담과 공사기간 추가에 따른 통행 불편 사항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중앙주교량인 콘크리트 슬래브 교의 임시적 재가설 방법으로 슬래브와 하부 보강을 시행하는 방법이 검토되었으나 이건 약 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암천 하천정비계획의 계획 공사량을 만족하는 동수단면이 확보되지 않는 단점과 또 부속교의 사용연한 종료 시 전면 재가설을 위한 예산 투자 계약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실적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월백교의 통과 구간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현 통행차로를 유지하되 우리시에서 시행 중인 고암천 자연재해염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미확정된 고암천 하류 장평천과 합류 지점까지 2km 구간에 대해서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권하여 2019년까지 월백교 재가설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월백교에 대해서는 5월 1일 또는 진행 경과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시 예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반기내에는 정밀 진단과 안전점검 시 제시된 추가적인 손상 예방을 위한 교량 단면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주교량 통행 제한 안전지대는 소규모 중앙분리대 설치와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월백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지방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조기에 시행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현동 구름다리 철거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방향 동현-과선교는 현재 철거가 완료된 태백선 철로 및 신백 가션교와 함께 우리시 동부지역 발전은 물론 안양방면 관문도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현-과선교 철거 시 동현교차로 및 안양로 4차선 도로의 정비와 지하실 건물 이설을 등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약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신백과선교 철거 마무리와 연계해서 동현과선교의 철거 및 주변 정비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사업 시행 시에 시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기간 단축과 우회 통로 계획 마련 등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대택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쌍용간 태백선 복선 전철 사업은 총 연장 14.3km에 총 사업비 3,687억 원을 투입하여 2002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6월 26일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12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5년 개통 이후 50여 년 동안 고암 장락동과 신백도 활동이 양분되어서 지역 발전에 저해 의료를 적용했던 태백선 철도 전 구간이 철거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이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태백선 철도 이설 후를 대비하여 도심과 동부 지역을 연계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우리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인 2020 제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하 예정 용지로 고암천 주변 1.481 평방킬로미터와 제천 동중합 0.505 평방킬로미터를 반영하여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로써 동부지역의 개발의 기본 방향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2020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기존 도심과 연계한 큰 틀의 교통망을 반영하여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민간 개발 환경은 마련되었으나 동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아직도 제천의 성장 잠재력에 이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변화된 지역 여건 또 시민 기대와는 별개로 제천시 인구 대비 추가적 복합 형태의 개발이 필요한가의 당위성, 즉 제천시 주거 지역 면적이 65억 2,200만 제곱미터로 인구 16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가 개발의 당위성이 부재된 것이 계획적 개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계획적 개발을 위한 여건 성숙을 위해 기업 유치, 산업단지 추가 조성, 지역 대학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동부지역 개발의 여건 조성과 연계될 것으로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가 완료된 폐철도 구조 활용을 위해서 2014년 인근 토지 소유자 104명을 대상으로 폐철도 구지 활용에 대한 주민 의향을 조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약 90%의 토지 소유자들이 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주도의 개발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태백선 복선 전철 사업이 한창 시공 중인 2007년 2월 준공 후를 예상하여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기협의하고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음에도 제천시 입장과 별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독단적으로 2014년 10월 27일 해양강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민간 입탁 공고를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즉시 유감 표명 및 법적 공문을 발송해서 2014년 10월 29일 해양강 발전시설 민간 입탁 공고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폐철도 부지가 동부지역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부지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일괄 매입 시 약 225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동부지역 계획적 개발 대비 제천시 장기발전 계획, 개별 공공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용지로 확보할 대상을 선정해서 단계별로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다각도로 협의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부지역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폐철도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형태로 또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폐철도 부지 중 장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도시지역 내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하여 장래 대규모 개발에 대비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부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는 강조 택지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고 비도시 지역의 기존 부락에 대하여는 자연 취약지구 지정을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앙선 제천 원주간 복선 전철화 준공에 따른 폐선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원주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총 연장 44.1km에 사업비가 1조 110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9월 28일 공사를 착수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인 2017년 말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폐선되는 봉양 실림 구간에 대한 폐철로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제천시 장기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고학 연교간 4.5km를 대상으로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된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원주 제천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중앙선 폐철도 활용 인근 원주시 폐철도 활용 방안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타 지역에 비해 관광 기능이 취약한 박달권 및 배런성지, 탁사점, 자연광장 등 기존 관광 자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의 연계 확충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구체적이면서 긍정적인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신백동 과성교 도로가 2014년 12월 24일 임시 개통이 되었지만 당초 이 공사에 대한 공기는 2015년 4월 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성교가 전부 철거되고 포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개통을 한 월배교를 잠시 PPT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신백교 과성교 철거된 그 월배교 상황입니다. 25m 길이와 25m 폭의 과성교 하단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시 개통된 D등급을 받은 RC 슬래브 주교량에 대한 임시 개통 현황이면서 중앙 분리대 설치로 주교량에 대해서 통행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입니다. 가선교 도로 중앙에 설치된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봐주시고요. 가선교 도로 중앙에 설치된 RC 슬래브 주교량은 1979년에 만들어진 교량으로 36년이 되었습니다. 월백교 주교량이 노화로 인해 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로 노화가 심각해 재난 발생 위험이 큰 상태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1990년도에 추가로 설치된 좌우측 박스교량은 C등급을 받았지만 예기치 못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배교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안전대책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타당성 있는 조치라 하면은 주교량 부분을 완벽하게 보수 보강해서 활용하는 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쪽 부교량은 통행에 지장은 C등급 판정을 받아서 거기는 부분적 보수 보강만 하면 안전 운행 지장이 없고, 다만 이제 그 도로 교량이 그것을 이제 주교량을 완벽하게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광암천 자연재해위험체 사업과 연계되는 그 선상에서 볼 때 이는 국가 하천 정비 사업으로 다시 반영을 해서 아래 하폭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 협력하고 국토가 협력해서 국가 지방하천 정비 사업 계획에 포함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차적으로 하폭도 넓히고 통수단면을 넓히는 그런 교량으로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부분적 그 주교량을 다시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양쪽 부교에 통행이 가능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국가지방하천 계획 포함해서 2016년부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내서 사업 반영하고, 그래서 2017년부터 필요 시험 받으면 2019년 정도까지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방향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분리대를 설치해서 지금 안전선을 만들고 있는데 2019년까지 재가설을 계획하고 계시면 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또 4년의 공백 동안에는 계속 이 상황으로 가실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표지병 안전봉 박아놓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지대 부분은 하강석을 통한 그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화단을 조성해서 그 안쪽에는 꽃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관을 좀 갖춰서 정비를 해놓고 4년 정도 후에 그 다리를 다시 놓는 방향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하시겠습니까? 그 주교량 부분을 통행을 안 하면은 그 위험이 없고요. 그 부교량 부분으로도 충분한 차폭이 되기 때문에 그 우측 차선에 여기서 신백도로 건너갈 때 우측으로 그 부분이 약간 그 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통행은 그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그렇다면 그 주교량을 가설하는 예산 좀 절감을 하면서 한 4년 정도 후에 좀 그런 형태로 운영해서 최종적으로 재가설해서 다리를 재가설한 다음에 통행을 시키는 거 이렇게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개통이 되어진 상황에서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하자가 발생하였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드레일도 들이받으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꽃을 심어놓고 주차장을 중앙분리대 안전봉은 이제 세우지 않고 꽃을 심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거기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방안도 참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지만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나 전체적인 예산에서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셔서 2019년 4년 내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제 가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시기적으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 도하고는 금년도에 그 도의 지방하청 계획에 넣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내년 2016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된다. 그럼 거기에 담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2017년도부터 사업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일이 소요되다 보면 안전 불감증이 오게 됩니다. 이제 가서변은 임시 개통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도로 통행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단면 보수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임시 방편적인 이거보다는 지금 우리 국장님의 그 답변 잘 주셨듯이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이 이루어져서 단 한 명도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안전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먼저 PPT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현동 과선교입니다. 동현동 과선교 구름다리 모습인데요. 구름도 울고 없는 높은 다리라서 그런지 지금 구름다리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 방면 초입에서 시내로 접근한 연장 95.10m를 진입 방향 각도를 보시겠습니다. 구름다리가 철거된 후는 이 다리가 철거된 후의 모습이 지금 신백과선교 철거된 이 상황으로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백과선교 철거 후 현재 모습처럼 구름다리가 철거됐을 시에는 주변 환경 개선은 물론 제천시 도심 권역이 확장되면서 문화 경제적인 활성화에 탄력과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백동 과선교 철거 최종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철거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계획은 하고 계시는데 그 시점에서 같이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백과선교 철거 종료 시점과 연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백과선교를 이제 다 철거하고 나니까 그 평면 계획을 보고 도시가 막혔던 것이 이제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가져오다 보니까 구름다리 동현동 구름다리도 철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항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서 조기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조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백과선교 철거로 인한 도시권과의 접근성으로 인한 주변 지역이 이렇게 생활권 내 도심으로 다가서면서 부각되는 것을 이 현장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참 좋으시죠? 예, 뭐 신백과선교가 이렇게 시야를 가려서 이렇게 아치로 돼 있었는데 그걸 다 철거하고 나니까 도시가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모두들 시민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제에 동현동 구름다리도 철거에 해당되는 그런 여론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계획의 시급성을 요한 빨리 가야 된다고 주민 의견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진행한 거라.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좀 이렇게 낙후된 부분을 동부 지역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우리 눈으로 확인되면 단양에서 들어오는 진입 방면이면서 그쪽으로 비오톱도 가고 있고요. 장평천, 천을 끼고 훨씬 더 바람직한 제천시의 그 생활 번역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예산에 대한 또 25억 사업비가 소요돼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신백 가성교 철거 비용도 총 사업비가 34억이고 가성교 철거 비용은 14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25억의 전체적인 정비 차원에서 사업비를 좀 산정을 하셨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해져 가지고 있으면은 예산이 오히려 장벽이 되어 버려 가지고 비전을 펼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당위성은 충분히 증명이 된 상황이니까 도로건설 인프라에 대한 대중적인 투자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확고한 기반이 되어집니다. 우리 부장님도 의지는 갖고 계시지만 이게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제는 뭐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5억 정도 저희들은 이제 재정을 어떻게 이제 대체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거기 지금 그 동현동 구름다리도 지금 이제 그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높여오면서 넘어왔는데 그 옆에 이제 구조물들을 바라보면 우측에는 통신관로 또 왼쪽 좌측으로는 상도관로가 이제 지나가는 것이 내설이 되어 있습니다. 1000mm.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구조물까지 손을 놔야 되는 이설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5억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를 하면 이제 뭐 얼마가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대책이 된다 그러면 조기에 대응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철거 후에 도심 브랜드의 부가가치는 25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천 쌍용간 태백선 복선 전철 사업이 총 연장 14.3km에 총 사업비 3,687억 원을 투입해서 2002년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2006년 6월 26일 공사를 착수해서 2014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하기까지 13년 차입니다. 2006년 착공 시기부터 본다고 해도 9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는 광범위한 계획, 노력, 협의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계시면 폐철도 부지 14.3km 면적이 26만 9,587평방미터로 8만 2천여 평이 됩니다. 이 부지를 아직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다각도로 협의해서 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해왔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폐철도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가장 결정 방법을 찾도록 이렇게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제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도 저희들이 이제 철도시설본부에서 태양광 시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번 공고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다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 폐철도 부지에 대한 그 관련 방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철도청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철도시설본부에서도 아직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객관적인 답변을 준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시설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예직은 뭐 인근 거주자에게 매각해준다는 라든지 이런 방안을 아직 적극적인 답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을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7년 2월 8일 협의를 하셨다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뭐 서로상으로 이렇게 된 건 없고요. 작년도에 그 태양광 설비 때문에 문제가 된 이후로 저희들이 그 요청을 한번 했고 주민조사 의견 수렴은 그 전에 저희들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하고 고려일본부 간부하고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또 가진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 주재를 해서 여기서도 철도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그 활용 방안을 꼭 찾아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이렇게 해달라는 의뢰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미 철도 이선은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철도 중에서 저희들한테 그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이제 이설이 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어디까지 매입을 해서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을 활용을 해나갈 건가를 이렇게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는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수반되거든요. 늦어질수록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금 태백선 14.3km 폐선터와 주변 8만 2천여 평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냥 진행해버리면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공공기관이라 협의는 해오겠지만 이렇게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각별히 드립니다. 예, 다시 더 적극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좀 서로 협의를 하셔서 매입이냐 임대냐 무상사항이냐 장단기 토지 확보 방안과 종합활용계획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진행시키셔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 환경 개발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폐철도 부지가 철로가 폐선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부권과 시내권하고 개발 이제 여건이 형성됐는데 그 부지가 다시 뭐 도시를 나누는 어떤 시설에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능동적인 움직임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장의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장감 있는 사진으로 지금 구항역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구항역이 지금 무인역이면서 기차는 지나가지만 앞으로 이 중앙선이 또 전부 다 폐선이 되어지는 거죠. 폐선이 돼서 구항역에서 신림역까지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 전철화 사업이 총 연장 44.1km의 사업비 1조 110억 원을 투입해서 2011년 9월 28일 공사를 착수해서 2018년 2월 동계올림픽 전인 2017년 말 준공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나서 우리가 계획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1년 7개월 후면 준공을 하게 되면서 중앙선 복선 전철이 준공된 후에 지금 PPT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항에서 신림까지 폐철로 활용 계획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방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주 제천 간 이제 중앙선 복선이 완료되면 이제 폐선되는 부지에 대해서 선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의 장기 종합 2020 장기 종합 개발 계획의 그 관광 부문에 일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시행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광과에서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서 요 폐선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약 심의까지는 마쳤고 4월 중에 아마 용역 발주가 돼서 금년주에 아마 용역 시행해서 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근의 원주시에서는 2012년 9월까지 그 기존의 그 원주까지 구간이 지평역에서부터 원주역 구간까지가 복선 전철가 마무리돼 가지고 원주시에서는 작년 말 2013년 말에 그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을 이제 용역해서 그 수립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4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그 폐선부지를 활용하는 개발 계획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용역 계획도 원주시의 계획과 뭐 같은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지만 그것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볼 수 있게 그래서 그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 좀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원주시의 개발 계획도 참고하면서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계획이 나오면은 그거에 의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도 또 해야 할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국장님 아주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원주시 말씀을 먼저 하셔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13년 방곡역, 간현역, 신림역을 거점으로 역마다의 그 특수성을 살려서 이미 주민 공청회와 폐철도 통과 지역을 돌면서 릴레이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 결과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지 매입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폐선 부지 주변의 상권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금 활용 방안을 도시계획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보고서에 그 답변서에 보면 금년 2015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확보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준공이 되기까지는 1년 7개월이 남았는데 지금부터 우리 수립을 해서 접근을 하니까 어떻게 경쟁력이, 우리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주시보다 저희들이 이제 늦게 출발해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늦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간현서 원주역까지 구간이 먼저 이제 그 폐선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계획을 세운 거라는 거죠.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도 그 기본 계획을 내실비 수립해서 그걸 도시계획 반영할상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를 놓치고 그 혼선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장 신속한 정보와 대처 능력입니다. 선점을 하셔야 될 때는 해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특수를 누리지 못하면 행정력 부재입니다. 행정력 부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도 있습니다만 제천시도 철도시설공단과 계속적으로 조금 능동적으로 협의하셔서 무상 사용 승낙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와도 협의하셔서 우리는 구안에서 신림까지입니다. 그 신림이 신이 머무는 숲을 가졌다 해서 신림이라고 용어가 그렇게 지역명이 정해졌네요. 또 우리 부학은 신비스러운 9마리 학이 머물고 있다 해서 부학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관광열차 운행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마리 학이 있다는 신비스러운 역 지명을 가지고 있는 부학역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여 봤습니다. 배론성지, 탁사점, 제천천을 지나면서 다리 위를 지나죠. 철길이. 또 터널도 한 군데 빠지게 됩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그 학산을 지나면서 소나무숲, 산자 수려한 경관은 스위스 융프라우보다 우리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사계절을 보게 합니다. 폐선을 이용한 타 지자체에 다양한 체험 열차를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곡성군의 섬진강 기차마을, 정선에 시작된 아리랑 열차, 관광열차, 삼척 동해간 해양열차 운행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으면서 그 경제적인 활성화로 이어져 가지고 그 지자체들이 한방 웃음을 짓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도 다양한 정보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늦지 않도록 중앙선 폐선로 활용이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올인해서 행정력을 집중해도 힘겨운 상황인데 더 앞서서 그 정보력을 갖고 좀 순차적인 대처를 해서 제천시 우리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보고 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선, 문경, 또 광주, 청도, 와이트런도 있고 곡성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폐선을 활용한 관광자원화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용역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지역들과 중복이 안 되면서 또 더 메리트 있는 관광시설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아마 충분히 고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에서 과학 쪽의 그 관광 열차 운행 관계 이것도 한번 그 용역에 넣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9마리 그 확인하는 그런 진영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토리텔링을 연계한 그런 어떤 관광 열차 운행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용역에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렵다고 할 때가 기회입니다. 제천시 경제가 어렵다고 말만 자꾸 해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수한 자원을 빨리 선점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타 지자체보다 더 앞서가서 우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타시군이 제천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제언하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한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선교를 조기 개통해 주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호등 사거리, 그 사거리가 설계에 의해서 도로가 지금 확정이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또다시 도로의 성능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것을 당초 이제 철거 계획을 세우면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에 설치해놓고 나서 불편한 사항들이 이제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되어 있거든요. 좌회전 문제라든지 유통관계, 또 일동 아파트 정문에서 좌회전이 안 되는 문제, 또 제1구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또 돌출된 게 있어서 그것도 다시 저희들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월 전까지 저희들이 그거를 개선하려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과 병행해서 경찰서에 거기도 해서 그 차선을 조금 좌우로 줄이더라도 그것이 그 가감선을 넣어서 좌회전도를 확보해주는 방안을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거리에 가보시면 교차로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동선, 그러니까 우회전 들어가는 옆 동선이 제가 보니까 4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큰 차량, 대형 차량이 한 번에 통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걸 아마 확장을 해서 동선 확보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만 아마 그 사고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현장을 가보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회전 부분이 조금 좁은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보고 대처 방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임시 가설교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죠. 지난번에 가설교 예. 철거할 때. 그 임시 가설교가 설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세요? 그 정도 하면. 지금 동선 잡아서 다 포장하고. 그거 사업관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예, 그건 나중에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우리 과선교 신백 다리에 재설치를 위해서 국비를 지금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재가설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우회도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우회도로를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철거하지 말고 그냥 두었다가 저희들 요양을 신축할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이 괜찮을지 그 방법은 어떤지 한번 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이제